짬뽕만큼 마니아층을 거느리는 메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조리하는가에 따라 그 미묘한 맛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짝이 여러분, 부산 동구 수정동에 중국집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중 4곳을 소개드립니다. 부산 해수부 시리즈 제6편,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수정동에는 중국집이 몇 곳이나 될까? 물론 개별 행정구역의 면적에 따라 중국집의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수정동에는 무려 20곳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부산 최대 관광지인 광안리로 넘어가면 해안라인을 따라 밀락동, 강안동에 중국집이 20곳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중국집이 13곳인데 점심 영업을 하는 곳이 11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집들입니다. 첫 번째, 돌아온 덜큰한 짬뽕. 자, 반짝이 여러분, 수정상가 시장 안에는 전설적인 짬뽕집이 한 곳 있습니다. 개성적인 맛 덕택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수년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한 곳입니다. 사장님은 바뀌었지만 어느 단골분께서는 예전의 맛이 그래도 80% 이상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해운간입니다. 저는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자신의 오랜 단골집이 사라졌다가 새 단장을 하고 같은 상호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반가움을요. 해물짬뽕을 주문하고 주방을 보니 오랜 단골들의 평가에 대한 도전을 온몸으로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짬뽕이 등장하는데 아주 새빨간 색상의 기름기도 보여서 육안으로 보기엔 해물짬뽕이 아니라 꼭 고기짬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금치가 올라가서 대구의 짬뽕도 떠오릅니다. 과연 이 짬뽕의 맛은 어떨까요? 국물을 한술 떠보면 역시 예상대로 기름진 맛이 먼저 올라오고 해물짬뽕이라기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달달한 고기짬뽕의 뉘앙스가 다가옵니다. 육수를 따로 빼서 넣는 게 아닐까란 추측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추와 양파만의 단맛이라고 하기엔 뭔가 살짝 중간이 채워지는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운간의 짬뽕은 보통을 시켜도 양이 넉넉했습니다. 유난히 노란 면을 들어 흡입을 해봅니다. 짬뽕 속의 해물은 담치가 보이고 한치도 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조갯살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짬뽕보다 확실히 채소의 비중이 높긴 한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특유의 덜큰한 느낌은 채소만으로는 안 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엔 토렴의 형태로 면에 국물을 흡착시키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과 국물이 따로 노는 느낌은 크게 없어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해물 중에 한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메뉴명이 해물짬뽕이지만 특정 해물의 향은 사실 그렇게까지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채소의 단맛과 그 이상의 덜큰한 맛이 지배적입니다. 불향이나 마늘 또는 생강 그리고 후추의 향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칼칼함도 크게 없어 아주 독특한 짬뽕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춧가루의 사용량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특유의 덜큰한 맛과 기름짐 속에 살짝살짝 내비치는 해물향과 끝에 약간의 매운기도 있어서 이 포인트가 바로 해운간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호불호가 있는 짬뽕이지만 저는 이 개성적인 맛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37년 역사의 화교의 짬뽕.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집을 찾아가는데 짬뽕의 맛의 다양성에 주목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북경입니다. 북경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들어가 보면 중국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해물 깐풍기도 떠오르지만 시리즈인 만큼 기본 짬뽕을 주문하고 백짬뽕인 삼선짬뽕도 주문했습니다. 과연 북경의 짬뽕은 어떤 맛일까요? 진한 주황빛 국물색을 확인하고 얼른 국물부터 떠마셔봤습니다. 와,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그 다음 채소만 따로 건져 먹습니다. 야채 식감이 좋네. 해물은 가리비와 알새우가 보이고 오징어와 굴도 보입니다. 기본 짬뽕에 오징어를 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강화제를 쓰지 않은 듯한 하얀 면발도 눈에 들어옵니다. 면발이 좀 얇다. 하얀 면발.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긴 하지만 저는 얇은 면발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국물을 다시 떠마셔보면 적당히 칼칼해서 매운 고춧가루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해물 베이스의 감칠맛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국물 맛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굴을 넣어서 그 특유의 향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해물 짬뽕에는 불향이 쓸데없이 강한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긴 불향도 아주 살짝 있는 편이라 해물의 맛을 방해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이런 맛이 저는 부산의 해물 짬뽕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염도도 꽤나 있는 편이라 해물의 감칠맛과 함께 목구멍을 타격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정석적인 해물짬뽕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초마면의 느낌이 있는 삼선짬뽕은 지나칠 수 없어서 맛을 보기로 합니다. 국물을 떠마셔보면 좋아하는 동네 북한관점의 초마면보다는 상당히 개운한 해물의 느낌이 강합니다. 삼선짬뽕답게 확실히 새우 씨알도 크고 죽순도 보이고 조개와 오징어도 보입니다. 저는 솔방울 모양의 홈볼트 오징어 대신 냉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오징어를 쓰는 곳은 무조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백짬뽕은 후추의 향이 부각됩니다. 조개도 하나 까서 먹어보니 해물 관리를 잘한다 싶었습니다. 삼선짬뽕은 일반 짬뽕에 비해 구수한 듯 하면서도 페류의 감칠맛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됩니다. 거기에 나름 탱탱한 새우도 씹어보고 포를 뜬 표고의 향도 즐기고 죽순까지 먹고 나면 만족도는 배가 됩니다. 해물의 진한 감칠맛과 시원함, 거기에 구수한 느낌도 있으면서 목구멍을 타격하는 자극도 있습니다. 간만에 제대로 느껴본 부산의 해물짬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80년 노포의 짬뽕. 반짝이 여러분, 사장님께 여쭤보니 놀랍게도 일제시대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덕화원입니다.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진정한 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길 몰랐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긴 독특하게도 덕하면 덕화밥이라는 유산슬처럼 보이는 메뉴가 인기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꿋꿋하게 짬뽕으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김치가 눈에 띕니다. 드디어 짬뽕이 나오는데 빨갛게 보이는 국물의 수면 아래로 투명한 듯 보이는 것이 맛이 산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른 국물부터 떠마셔보면 역시나 짬뽕치고는 덜 자극적이란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단맛과 채소 특유의 향긋함도 있으면서 염도는 덜하고 후추와 마늘 향은 없습니다. 해물향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감칠맛은 분명히 있고 시원하고 말끔한 느낌이 지배적인 짬뽕입니다. 장단컨대 이 짬뽕 오히려 해장의 직방이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짬뽕엔 슈퍼킥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면부터 흡입해 보겠습니다. 짬뽕이 무조건 칼칼하고 염도가 세서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짬뽕을 맛보고 길들여지게 되면 중독 증세를 불러일으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덕화원의 슈퍼킥. 반짝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께서 매일 자갈치에서 생물로 공수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오징어도 아니고 한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의 짬뽕은 김치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국물이 살짝 가벼운 느낌도 들지만 심플하게 딱 좋은 재료를 써서 은은하게 존재감을 내는 뒷맛의 요온이 꽤나 좋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징어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최근 먹은 짬뽕 속의 두 종류 중에선 그 식감과 향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분 좋은 향에 약간의 단맛도 있고 맛이 복합적이지 않고 심플한 이 짬뽕은 역시나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개성이야말로 지켜져야 될 맛입니다. 네 번째, 의외로 어르신을 위한 짬뽕. 마지막은 가장 젊은 감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뚜기 식당입니다. 저는 짬뽕집이 무슨 예쁜 카페같이 꾸며놓은 곳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더 반전은 가격이 7,000원이라는 것과 하얀 짬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와 놀고 있으니 곧이어 하얀 짬뽕이 등장합니다. 독특하게 구수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얼른 국물을 떠마셔보면 마치 안성탕면과 같은 구수한 느낌의 담치의 감칠맛과 채소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으면서 끝에 살짝 매운기가 감돌고 후추 덕에 입안이 화한 느낌도 듭니다. 거기에 다진 마늘도 넣었기에 살짝 매운맛과 결합되어 더욱 끝맛에 알싸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있습니다. 면발이 유독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짬뽕을 먹으면 먹을수록 의외로 감칠맛이 더 부각되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마치 담치를 졸여서 농축액을 만든 뒤에 물을 타서 희석한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느낀 걸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담치살만 넣고 빠른 시간에 볶아서 이런 맛이 뽑힐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오뚜기 식당은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세련된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에 부합되지 않는 착한 가격과 자극을 배제한 부드러운 짬뽕의 맛, 그러면서도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짬뽕을 먹고 싶은데 너무 고자극이라 드시기 힘든 어르신을 위한 고마운 짬뽕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젠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라면 여긴 복을 듬뿍 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알려줌.